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 뭐 수석 합격, 고시, 사무관, 5급 공무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그냥 다 정해졌구나, 끝까지 불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아버릴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버스에 그냥 치여버릴까? 내가 손에 쥔 것을 놓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인데, 나는 관두고 싶은데 이것조차 놓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트로 잘 보셨나요? 제가 바로 고시 수석 합격하고도 때려친 부적응자 황온후입니다. 이런 영상을 왜 찍게 되었느냐, 사실 퇴사하고 나서는 별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뭐 바쁘기도 하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친구나 지인들, 그리고 공무원인 동생까지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퇴사하니까 어떻냐, 그리고 뭐 이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나도 힘들 때, 고민할 때 이런 영상들 보면서 위안을 얻고, 그리고 또 궁금증을 해소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반대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자. 현재 공직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 그리고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말들을 해주자 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솔하게 좀 제 퇴사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퇴사 이유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안 맞아서 못 다니겠어서 예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요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총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일, 그리고 사람, 조직 문화, 그리고 지역 여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안정성까지,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좀 예민한 문제기도 하고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공무원 성향이신 분들하고 안 맞았어요. 태초에 같이 있어도 뭐 재미없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도 심드렁하고, 뭔가 친해질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더 닫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제가 한 3-4년 공직에 있으면서 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친해졌던 회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공무원인 사람들하고 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 원래 일과 사람,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잖아요. 근데 일도 사람만큼 안 맞았어요. 저는 일을 할 때 뭔가 제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혹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걸 항상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납득이 되면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혼자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면은 아무리 시켜도 효율이 안 나오고 일이 추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무원 일은 약간 후자였어요. 제가 아무리 혼자서 스스로 이 일을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매 시간, 매 초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 퇴근을 해서도 나는 이걸 왜 해야 되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더더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조직 문화를 말씀드릴 건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꽉 막힌 그런 조직 문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공무원 일을 할 때는 이런 조직 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해요. 큰일이고 실수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필요한 거고 저랑은 안 맞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 추진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계속 즉각적으로 피드백 해나가면서 이제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일을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발휘하고 개성을 발휘하고 싶은데 조직 문화 속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발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직 문화까지 되게 안 맞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역 여건인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세종 혹은 더 지방 이렇게 공무원 생활들이 많이 하는데, 혼자서 이게 지방에 생활을 한다는 게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되게 외로웠어요. 인프라적인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저도 뭐 시골 같은 데서도 살아봤고, 연탄물로 데펴서 샤워도 해보고, 푸세식 화장실도 써보고, 뭐 별별 그런 생활도 다 해봤는데, 그렇다고 뭐 요즘 지방이 또 그런 시골도 아니잖아요.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한 회사 사람과 안 맞는다랑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뭔가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생활이 지속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안정성 문제까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직장에 대한 불평을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나 뭐 부모님, 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잘릴 일 없는데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맞는 말인데 제가 힘든 상황에서는 이 안정성이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정적으로 계속 불행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왜? 지금 다니는 게 이미 불행한데 이게 안정적으로 안 바뀐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그냥 다 정해졌구나. 끝까지 불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다 내 탓인가? 내가 철이 없어서 혹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서 아직 어려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심연으로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었어요. 사실 그때 출퇴근할 때 이제 차로 운전을 했는데 그냥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아버릴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버스에 그냥 치여버릴까? 하면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울면서 출퇴근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 정도로 매우 힘들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게 좋은 직장이고 뭐고 내가 잘못했고 뭐고 다 모르겠다. 그냥 관두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죽을 순 없으니까 너무 죽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유 다음에는 퇴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퇴사 과정이 되게 뭐 고민이 많고 길 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과정 자체는 되게 급작스럽게 진행됐어요. 거의 2개월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사직서 내고 그냥 집 구하고 퇴사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민의 기간은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또 제가 20년도 입사를 해서 막 아파서 휴직도 하고 이래저래 고통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퇴사를 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공무원이란 직업을 택할 때, 고시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내가 공부하는 인생이었으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이런 좀 안일한 마음으로 택했거든요. 적성을 알아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생각해요. 성장의 시간을. 그래서 이번에도 도망치면은 답이 없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정말 뼈저리게 실감했는데 그래서 도망치기 싫었어요. 도망이 아닌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길더라도 좀 내 적성을 확실하게 찾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인내를 했죠. 그렇게 이제 적성을 찾다 보니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기획하고 내 주도로 설계를 하고 책임지고 실행해서 뭔가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또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면 더 좋겠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조직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큰 조직은 어쨌든 시스템 하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은 조직, 뭐 이런 창업, 스타트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때마침 이제 지인이 소개해준 대표가 또 사람을 구하고 있고 해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결정 이후에는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바로 뭐 다음날 사직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주말에 이제 바로 서울집 가서 계약하고 지방집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은 이때까지도 부모님한테 아직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제 쫓겨나지 않냐, 맞아 죽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뭐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저를 그냥 되게 제 결정을 믿어주시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아마 퇴사 날짜 확정되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엄마 나 이제 퇴사해. 그랬더니 그냥 어디로 가냐, 뭐 집은 잘 구했냐, 뭐 서울이냐, 그냥 요즘도 어떻게 보면 그냥 호구조사 정도만 해주시더라고요. 막 괜히 아이고 왜 관뒀냐, 아무리 힘들어도 뭐 참고 견디지 이런 뻔한 멘트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여담이긴 한데 실제로 대학생 휴학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아마 제가 좀 충동적으로 학교 다니다가 휴학해야겠다고 휴학을 했는데 다음날 그냥 침대에서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나 오늘부터 학교 안 가, 휴학했어. 그때도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왜 휴학했니? 그러고 제 이유를 듣고는 그래 뭐 너 할 거 잘 하렴 이런 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부모님한테까지 얘기가 잘 되었고 마지막 퇴사 날이 되었는데 되게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또 저만의 재미있는 기념 사진을 남기고 이제 차를 탔어요. 집에 가려고. 그러고 운전을 해서 돌아가는데 눈물이 되게 펑펑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슬프거나 뭐 아니면 걱정되거나 뭐 이런 눈물이 아니라 그냥 되게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다 던지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겨내고 뭐 결과에 어찌됐든 탈출이라는 지금 현재 목적을 이뤄냈으니까 너무 대견하고 울컥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그 퇴사하던 그 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잊지 못할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퇴사 이후에 좀 현재 삶, 실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퇴사한 지 한 이제 10개월 정도 됐나 하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후회하지 않냐? 뭐 선배님 후회하지 않습니까? 오늘야 후회 안 하냐? 요즘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궁금하겠죠, 당연히. 이제 퇴사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저는 제 대답은 항상 늘 한결같았어요. 앞으로도 한결같을 거고요. 일단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미래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후회는 제가 공무원을 관둔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혹은 결과를 내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확률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을 관두지 않았더라면 저는 행복할 확률이 0%였어요. 0%. 근데 제가 공무원을 관두고 이쪽 일을 해도 행복할 확률은 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 웃음을 찾고 행복하니까 무조건 공무원을 관둔 것에 대한 후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퇴사하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저는 행복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웃음을 되찾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매일 매순간 막 헤헤거리면서 지내는 건 아니죠. 일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뭐 안 풀리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뿐이란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은 또 금세 사라지고 또 저 할 거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은 저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공무원 때는 기쁜 순간이 와도 기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이 기쁜 순간 금방 지나가고 난 또 우울한 순간을 맞을 거고 매일 우울할 건데 이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뭔가 우울하거나 힘든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이 금세 지나갈 걸 아니까 더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반대가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질문, 후회에 대한 질문 이후에는 불안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야 요즘 불안하지 않냐? 뭐 선배님 불안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일하시는 게 그래도 이제 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되게 질문을 많이 해줘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팩트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면 사람이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과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망할 수도 있죠. 제가 백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 불안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두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실천하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퇴사 이유 말씀드리면서 직장의 안정성이 저한테는 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반대로 지금의 불안함은 저한테 약이 되고 있어요. 뭔가 저를 쓰러지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불행하진 않고 이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이제 퇴사 이후 현재 삶, 뭐 실제 후기까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퇴사 과정에 있어서 겪었던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을 좀 단순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손에 쥔 것을 놓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 뭐 수석 합격, 고시, 사무관, 5급 공무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인데 나는 관두고 싶은데 이것조차 놓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렇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쉽진 않으니까요. 제가 이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혼자 고민하고 느끼고 했는데
거기서 얻은 좀 중요하다 싶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 해요. 가장 먼저는 이제 힘들 때 그 탓, 원흉, 원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란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를 예로 들면은 저도 힘들 때 제 탓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좋은 직업 왜 못 다니냐,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나만 적응하면 모두가 행복한데 왜 이걸 못해서, 철이 없어서 혹은 이제 욕심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이런 탓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나고 보면 제 탓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직장하고 안 맞았을 뿐이에요, 성향이. 그럼 그냥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제 인생을 살면 되죠. 여러분도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다면은 본인 탓이 아니란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머리로라도 여러분의 탓은 아니란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손에 가진 걸 놓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언가를 새로 잡으려면은 결국은 손에 쥔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자유와 웃음, 뭔가 적성 이런 것들을 새로 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에 놓은 걸 포기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잡겠어요. 제 거를 딱 놓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지하게 이직이나 퇴사 혹은 이제 진로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현실적인 점도 꼭 머리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런 퇴사 이야기를 한다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관둬라, 이직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놓여져 있는 이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뭔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남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요. 다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실 때 그게 스스로의 탓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실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고민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만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제 말도 그냥 참고일 뿐이지 무조건 제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좀 간소한 응원의 말을 남기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